아프리카에서요? 그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불과 1년 뒤 이 절망의 땅은 기적의 땅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최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한 농부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도대체 케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국 농부의 진심은 어떻게 아프리카 대륙을 바꿔놓았을까요? 지금부터 작은 씨앗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스웨덴 박사 에바가 케냐에서 직접 경험한 믿기 어려운 변화의 기록입니다. 저는 에바 린드그렌입니다. 스웨덴 출신 식품과학자로 UN 식량농업기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날 아침 케냐 완조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느낀 첫인상은 절망이었습니다. 붉은 대지 위에 듬성듬성 서 있는 옥수수들. 하지만 그마저도 말라비틀어져 있었죠. 아이들은 배가 볼록 나온 채로 저를 바라봤어요. 영양실조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습니다. 박사님, 이곳이 완조이 마을입니다. 현지 가이드가 말했어요. 인구 12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농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처참했어요. 옥수수와 콩 몇 포기가 전부였거든요. 게다가 계속되는 가뭄으로 수확량도 형편없었습니다. 스웨덴도 춥지만 이곳은 냉정한 절망이 더 춥네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저는 카마우 농업부 장관입니다. 카마우 장관은 50대 중반의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카마우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패해도 계속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진짜 간절함이었거든요. 회의실에서 현황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영양실 조율 35%, 연간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 생산성 지속 하락. 숫자로만 봐도 참담했어요. 그런데 장관님, 혹시 다른 나라 지원 사례는 없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카마우 장관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모두 실패했죠. 어떤 실패들이었나요? 프랑스에서 와서 학교를 지어준다고 했어요. 화려한 착공식까지 했는데 사진만 찍고 가버렸죠. 독일팀은 우물을 파준다더니 실패하자 장비도 버리고 도망갔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런 배신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런데 한국에서 몇 년 전에 특별한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시도요? 딸기 재배였습니다. 이런 기후에서 말이에요. 딸기요? 그게 가능한가요? 첫 번째 시도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카마우 장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종들이 모두 까맣게 타 죽었어요. 농민들 앞에서 말이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봤어요. 기대에 부풀었던 농민들이 죽은 모종들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했을 모습을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달랐어요. 카마우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번엔 뭔가 다를 것 같아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 과학적 데이터로 봐도 성공 확률이 낮은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뭘 기르고 싶으세요? 딸기요. 한 농민이 대답했어요. 달고 영양가도 높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기후가 한국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들을 믿어보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농업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희망의 문제였습니다. FAO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의 아프리카 농업 지원 사례를 조사해보고 싶어요. 에바, 한국인들은 감성적인 접근을 좋아하지만 아프리카 현실은 데이터로 풀어야 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한국 방식이 뭔지 직접 확인해보겠다고요. 스톡홀름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마우 장관이 말했던 딸기 실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업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 있었죠. 왜 한국만 가능했을까? 저는 계속 이 질문을 던졌어요. 논산이라는 지역의 딸기 품종 개발 사례를 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서량 품종이라는 딸기가 고온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농촌진흥청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케냐 고산지대 딸기 재배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어요. 화상회의를 통해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만난 박철수 농민은 60대 중반의 인물이었어요. 30년간 딸기 농사를 지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박철수 씨, 케냐에서 딸기 재배가 정말 가능한가요?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박철수 농민이 말했어요.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이요? 네.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진심을 전해야 해요. 그래야 현지에서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과학적 접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케냐 농민들과 함께 살면서 함께 실패하고 함께 성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면 너머로 박철수 농민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 케냐를 도우려고 하는구나. 혹시 현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무보수로 갈 수 있어요. 무보수요? 네. 이건 장사가 아니라 나눔이에요. 박철수 농민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우리도 60년대에 미군들한테 옥수수 가루 원조 받아서 죽 끓여 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받은 걸 이제 우리가 되갚는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돕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유료 컨설팅이었거든요. 이후 한국의 다른 농업 지원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르완다 새마을 운동, 캄보디아 쌀 기술 이전. 모든 사례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한국식 접근법이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FAO 동료들에게 한국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과 우리의 국제개발 경험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에바, 너무 이상적인 생각 아니야?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카마우 장관의 간절함, 박철수 농민의 진심, 그리고 케냐 농민들의 희망이 만나면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고요. 케냐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 농업 기술에 대해 더 깊이 공부했어요. 품종 개발부터 재배 기술, 유통 시스템까지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정문화였어요. 기술 전수 과정에서 인간적 유대감을 중시하는 문화 말이에요. 이게 한국이 성공한 비결일까?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실제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고요. 케냐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FAO 본부에서 시범농장 계획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보낸 거예요. 에바, 딸기 재배 프로젝트는 즉시 중단하세요. 상급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실패하면 FAO 전체 신뢰도에 치명타가 올 수 있어. 하지만 한국기술진과 협력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데이터를 봐. 성공 확률이 5%도 안 돼. 이건 도박이야. 저는 기로에 섰어요. 명령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명령 불복종의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때 카마우 장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박사님, 한국팀이 다음 주에 온대요. 준비 상황이 어떤가요? 장관님, 사실 FAO에서 프로젝트 중단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럼 FAO 없이 해도 됩니다. 우리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죠. 그 말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구나. 한국 코이카와 논산 농민팀이 케냐에 도착했습니다. 박철수 농민을 비롯해 5명의 전문가가 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에바 박사님. 박철수 농민이 인사했어요. 드디어 만나네요. 저도 기다렸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죠.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요. 현지 분들과 함께 해야 해요. 완조이 마을에서 첫 미팅을 가졌습니다. 마을 이장 키마니가 참석했어요. 60대 초반의 키마니는 처음부터 적대적이었습니다. 또 백인이 와서 약속만 하고 떠날 건가요? 키마니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지난번 프랑스 놈들은 우릴 위해 학교를 지어준다더니 사진만 찍고 가버렸소. 독일 놈들은 우물 파준다더니 실패하니까 장비도 버리고 도망갔지. 당신들이라고 다를 것 같소?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배신의 역사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박철수 농민이 나섰어요. 이장님, 저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박철수 농민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딸기 모종이었습니다. 이걸 함께 심어봅시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함께 하는 거예요. 키마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정말 함께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저희는 6개월간 여기서 살 예정이에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시범농장 준비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토양 검사 결과 산성도가 너무 높았어요. 이 정도면 딸기 재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국 기술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기후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어요. 저는 박철수 농민의 말을 떠올렸어요. 해결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박철수 농민이 현지 농민들과 함께 토양 개량 작업을 시작했어요. 석회를 뿌리고 유기물을 섞고 배수로를 만들고. 놀라운 건 박철수 농민의 행동이었어요. 허리를 굽혀 현지 농민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흙 묻은 손으로 땀을 닦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박철수 농민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첫 모종을 심었습니다. 작은 딸기 모종들이 케냐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키마니 이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정말 이상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흙을 만지네요. 무슨 말이죠? 보통 외국인들은 지시만 하고 떠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이 일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식 협력의 핵심이구나. 함께 하는 건 말이에요. 저녁에 박철수 농민이 한국에서 가져온 믹스커피와 초코파이를 나눠줬어요. 케냐 농민들과 함께 밭에 둘러앉아 간식을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이구나.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시범 재배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시작된 거예요. 박사님, 이번 건기가 예년보다 심각해요. 키마니 이장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물이 완전히 말랐어요. 우물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딸기 모종들이 하나둘 시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잎사귀들이 누렇게 변하면서 바스러져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요. 한국 젊은 기술자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박 선생님,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철수해야 합니다. 박철수 농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저 사람들 희망도 같이 묻는 거야. 주민들도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안 되는구나. 처음부터 무리였어. 농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FAO에서도 더 강력한 철수 명령이 들어왔어요. 에바, 이제 정말 끝이야. 24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돌아와. 저는 박철수를 찾아갔어요. 박철수 씨,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모든 게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있어요. 박철수 농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하수를 찾아야 해요. 지하수요? 이런 가뭄에? 네. 한국에서 태양광 펌프 시스템을 가져올게요. 지하 깊은 곳까지 파볼 거예요. 한국팀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었어요. 박 선생님, 이미 충분히 했어요. 더 이상은 무리예요. 아니야. 조금만 더 해보자. 포기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일주일 후, 한국에서 긴급 지원 장비가 도착했어요. 태양광 펌프와 관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걸로 지하 200m까지 파볼 거예요. 한국 기술자가 설명했어요. 키마니 이장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물이 나올까요?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해봐야 알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요. 드릴링 작업이 시작됐어요. 50m, 100m, 150m. 계속 파도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마른 흙과 돌만 나올 뿐이었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절망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 농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파봅시다. 반드시 물이 있을 거예요. 200m에 도달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진흙투성이에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야. 물이 나와. 키마니 이장이 소리쳤어요. 깨끗한 지하수가 펌프를 통해 올라왔어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지하 200m에서 솟아오른 희망이네요. 저는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관수 시스템을 설치하자 딸기 모종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시들었던 잎들이 푸르게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기적 같아요. 키마니 이장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박철수 농민이 저에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시작이에요. 물만 해결되면 딸기는 잘 자랄 거예요.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어요. 물이 나온 걸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선물해줬어요. 한 주민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희망이 보여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기적을 만드는구나. 한국팀의 헌신과 민관협력의 힘을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이들은 정말 다른 차원의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되자 딸기 모종들이 급속도로 자라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작은 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정말 될 것 같아요. 키마니 이장이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번엔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시범 재배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케냐 고산지대에서 자란 첫 딸기가 빨갛게 익기 시작한 거예요. 박사님, 와서 보세요. 키마니 이장이 흥분해서 저를 불렀어요. 딸기밭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딸기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정말 성공했네요. 박철수 농민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케냐 땅에서 딸기가 자라다니. 저는 조심스럽게 첫 딸기를 따서 입에 넣어봤어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스웨덴에서 먹어본 어떤 딸기보다 달았어요. 이건 과일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에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카마우 장관도 급히 달려왔어요. 첫 수확 소식을 듣고 직접 온 거였습니다. 정말 해냈군요. 카마우 장관이 딸기를 맛보며 말했어요. 한국 딸기가 아프리카에서 더 달아졌어요. 그 말이 맞았어요. 케냐의 강한 햇빛과 일교차가 딸기를 더욱 달게 만든 거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아이들은 생전 처음 보는 빨간 열매에 신기해했습니다. 이게 딸기구나. 한 아이가 맛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달아요. 키마니 이장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박사님, 처음엔 의심했지만 이제 믿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뭉클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또 백인이 와서 약속만 하고 떠날 건가요? 라며 경계하던 키마니 이장이 이렇게 변한 거죠. 박철수 농민이 주민들에게 설명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기를 수 있어요. 모든 기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요? 우리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해낸 거잖아요.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어요. 첫 딸기 수확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실패를 반복해서 이룬 성공이네요. 저는 박철수 농민에게 말했어요. 한국의 장인 정신과 끈기가 만든 기적이에요. 박사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셨잖아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카마우 장관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했어요. 오늘은 케냐 농업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린 날입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아이들은 딸기를 들고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 작은 성공이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케냐에서 기적을 봤다. 기술과 진심이 만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진다는 걸 배웠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확산 작업이 시작됐어요.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농가들도 딸기 재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박사님, 우리 마을에서도 해보고 싶어요. 인근 마을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함께 해봅시다. 첫 딸기 수확의 성공은 단순한 농업적 성과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해낸 자신감, 그리고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거였습니다. 첫 수확 성공 후 더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카마우 장관이 스쿨팜 프로젝트를 제안한 거예요. 박사님, 이제 학교에서도 딸기를 기르면 어떨까요? 카마우 장관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직접 농사를 배우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네요. 교육과 농업을 결합하는 거군요. 완조이 초등학교에서 첫 스쿨팜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직접 딸기를 심고 기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잘할까요? 8살 아이가 물었어요. 물론이야. 너희가 정성껏 돌보면 분명 잘할 거야. 박철수 농민이 아이들에게 농사 수업을 해줬어요. 딸기는 사랑을 먹고 자라요. 매일 물을 주고 말을 걸어주세요. 아이들은 신기해했어요. 식물한테 말을 걸어도 돼요? 그럼요. 식물도 마음을 알아요.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기른 딸기가 어른들이 기른 것보다 더 잘 자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키마니 이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정성껏 돌봤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매일 아침 학교 오자마자 딸기부터 확인해요. 특히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어요. 자주 결석하던 은베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자신이 심은 딸기를 보러 매일 학교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은베키가 왜 매일 와? 다른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내 딸기가 잘 자라는지 봐야 해. 은베키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더 놀라운 변화는 급식에서 나타났습니다. 학교에서 기른 딸기로 아이들 간식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매일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영양사가 기뻐했어요.
아이들 영양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결석률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딸기 어떻게 됐을까? 아이들이 매일 아침 달려와서 확인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농사 수업을 하면서 더 큰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 작은 학교가 희망의 실험실이네요. 박철수 농민이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게 바로 한국식 나눔 기반 기술 이전이에요. 단순히 기술만 주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전하는 거죠. 6개월 후 스쿨팜 프로젝트는 완조이 마을을 넘어 인근 10개 학교로 확산됐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도 딸기 기르고 싶어요. 다른 학교 아이들이 견학을 와서 말했어요. 당연히 도와줄게. 함께 해보자.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케냐 전역으로 확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급하게 확산하는 것보다 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야 해요. 아이들이 기른 딸기로 만든 잼이 지역 시장에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수익이지만 학교 운영비에 보탬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른 딸기가 돈이 되네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어요. 맞아. 너희가 농업의 가치를 직접 배우고 있는 거야. 어느 날 은백희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커서 농사꾼이 되고 싶어요. 왜? 딸기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가 심은 건 딸기가 아니라 꿈이었구나. 키마니 이장이 제게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우리 마을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어떤 희망이요? 자신들도 뭔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스쿨팜 프로젝트는 단순한 농업 교육을 넘어서 아이들의 인생관을 바꿔놓았어요. 자신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거였습니다. 박철수 농민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말했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 뿌듯해요. 기술을 전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배우셨어요? 진짜 농업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기르는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스쿨팜 프로젝트 성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케냐 전역에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50개 학교에서 딸기 재배를 시작했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 전국적인 움직임이 되었네요. 카마우 장관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소식은 해외에서 왔어요. 스웨덴 정부에서 케냐의 한국 모델을 참고하겠다고 연락해온 거였습니다. 에바, 내가 케냐에서 한 일이 스웨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어. 스톡홀름의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정부에서 아프리카 지원 방식을 한국 모델로 바꾸려고 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놀랐어요. 선진국인 스웨덴이 한국의 방식을 배우려고 한다니. 더 큰 변화는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독일의 한 유기농 유통업체에서 케냐 딸기 수입을 제안한 거였습니다. 케냐에서 생산된 유기농 딸기를 유럽에 수출하고 싶습니다. 독일 바이어가 화상회의에서 말했어요. 정말요? 품질이 괜찮나요? 오히려 유럽산보다 당도가 높아요. 무엇보다 스토리가 감동적이에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뀐 이야기 말이에요. 키마니 이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기른 딸기를 유럽에 판다고요? 네. 이젠 수입국이 아니라 수출국이 되는 거예요. 케냐의 국격 상승이었어요. 그 배경에는 한국의 기술과 진심이 있었습니다. 유럽 수출이 시작되면서 완조이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농민들의 소득이 10배 이상 늘어난 거였습니다. 박사님, 이제 우리 아이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어요. 한 농민이 기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교육이 미래를 바꿀 거예요. 한국이 모델이 되는 국제 원조의 표준화도 시작됐어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케냐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우간다 농업부 장관이 직접 완조이 마을을 방문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도와드릴게요. 한국 팀과 연결해 드릴게요. 르완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딸기 말고 다른 작물도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중요한 건 작물이 아니라 방식이에요. 6개월 후 아프리카 5개국에서 한국식 농업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모두 케냐 모델을 기반으로 한 거였습니다. 박사님, 이제 정말 아프리카가 바뀌고 있어요. 카마우 장관이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유엔에서도 케냐 사례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지속 가능한 농업 개발의 모범 사례로 선정된 거였습니다. 에바, 내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 FAO 동료가 말했어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진심과 케냐 사람들의 의지가 만든 기적이에요. 국제농업개발포럼에서 발표 요청이 들어왔어요. 케냐 경험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마음 이전이 진짜 개발 협력입니다.
저는 발표에서 강조했어요.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한국식 개발 협력이 새로운 표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작은 딸기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 프로젝트 시작 3년 후, 저는 아프리카 농업혁신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케냐에서 시작된 변화가 대륙 전체로 확산된 결과였어요. 여러분, 3년 전만 해도 케냐에서 딸기를 기른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연단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청중석에는 아프리카 각국의 농업부 장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우간다, 르완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모두 케냐 모델에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배운 게 아니라 희망을 배웠습니다. 우간다 장관이 발언했어요. 한국의 진심이 아프리카를 감쌌어요. 르완다 장관도 이어서 말했어요. 기술 교류를 넘어서 마음의 교류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포럼 후에 놀라운 선언이 나왔어요. 아프리카 농업 개발을 위한 한국 스타일 협력 확산 계획이었습니다. 완조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어머, 한국어를 배우고 있구나. 네. 한국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서요. 은베키가 대답했어요. 예전에 자주 결석하던 그 아이였는데 이제는 반장까지 되어 있었어요. 키마니 이장이 제게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해요. 언젠가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도 하고요. 마을 곳곳에서 변화가 보였어요. 새로 지어진 집들, 포장된 도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박사님, 이 모든 게 딸기에서 시작됐어요. 한 주민이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변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박철수 농민이 다시 케냐를 방문했어요. 3년 만에 재방문이었습니다. 와, 정말 많이 변했네요. 박철수 농민이 감탄했어요. 이제 제가 배워가야겠어요. 무엇을요? 여러분의 열정과 희망을 배워야죠.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마을 축제가 열렸어요. 3년간의 변화를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카마우 장관이 연설했어요. 오늘 우리가 축하하는 건 딸기가 아닙니다.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우리 자신을 축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한국 민요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라디오. 케냐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프리카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한국의 진심이 아프리카 대륙을 감싸는 순간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키마니 이장이 제게 선물을 줬어요. 아이들이 직접 만든 딸기 모양 목걸이였습니다. 박사님, 이걸 가지고 가세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해달라고요. 고마워요. 저도 여러분을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케냐의 붉은 대지 위에 초록색 딸기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딸기는 계속 자라고 있어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희망도 함께 자라고 있고요. 지금도 완조이 마을에서는 매일 새로운 딸기가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딸기만큼 사람들의 꿈도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진심이 아프리카에 심은 씨앗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한국의 진심이 케냐 땅에 뿌리내려 아프리카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던 도전이 결국 한 대륙의 희망이 되었죠. 기술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고 함께하는 진심이 진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한국의 따뜻한 마음과 그 힘을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피어날 한국의 이야기들을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